자, 우리 반가. 지금 광주입니다. 광주는 이렇게 오면 우리 임선미 이한용 부부께서 항상 이렇게 맛있는 걸 대접해 주셔요. 그래서 감사 인사부터 시작하고 우리 이한용 사장님이 아침 인사를 한번 듣고 우리 시작합시다. 자, 이한용 사장님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빨리 뛰어나오세요. 자, 이한용 사장님이 아침 인사를 하고 여러분한테 아침 인사를 제가 대신해서 합니다. 자, 한번 아침 인사 듣고 합시다 우리. 내가 제일 대단해. 내가 제일 대단해. 너무 안녕하십니까, 이한영입니다. 자, 박수 한번 줘도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인사는 이렇게 합시다.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대단한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찬사를 받고 반응을 지금 보고 있어요. 많이 놀랄 정도의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동료들하고 만나서 보면 힘들다, 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뭐 어떤 분들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아요. 컨텀 튀김기가 현장에 배치되고 그걸 이제 써보는 이제 우리 가맹점들 또는 기존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컨텀 튀김기에 와서 재료를 직접 튀겨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런 이 반응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사실 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정도인 겁니다. 대단한 반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고객들의 반응에 비해서 우리가 뒷단부에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어색하고 허술하고 약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고객들의 반응은 100인데 내가 그 놀란 그 100을 진정시켜 줄 만한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자, 이거죠. 우리 지금 그 대리점들의 이제 어떤 관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에 팔았던 우리 스위치 튀김기와 컨텀 튀김기에 대한 차이점이나 어떤 비교점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느끼는 이런 느낌들을 그냥 기존의 스위치 튀김기처럼 우리가 안내하고 그냥 다독거려 준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고객은 크게 놀랐는데 이 영업 조직들이 와서 설명해 주는 이 피드백은 너무 약하고 허술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고객이 깜짝 놀랐어. 이걸 튀겨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게 기껏 뭐다? 여기에 물과 기름이 섞여서 그랬어요.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놀란 그 느낌을 진정시킬 줄 만한 스토리로 설명하지 못하더라. 피드백 해주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거는 뭐 두 가지겠죠. 지식적인 훈련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실전 훈련이 약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식적인 것도 맞고 실전이 약한 것도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영업하시는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이 실전에서 튀김기를 마음껏 이렇게 써보거나 청소를 해보거나 한 경험들이 약한 거예요. 경험들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옛날 튀김기와 새로 나온 컨텀 튀김기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쓰는 이 가맹점들이나 이런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고도로 좀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 실무적으로, 두 번째 이론적으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재 과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 뭐가 좀 사라지면 좋으냐면 내가 지금까지 팔았던 스위치 튀김기, 내가 지금 써봤던 스위치 튀김기와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드는 컨텀 튀김기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다. 같은 선상에서 이어져 온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좀 지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주방에 어떤 근무를 하시거나 튀김을 튀기시는 분들은 아주 삼중체하게 여러분들의 기억들을 메모리를 해놓으세요. 자, 무슨 말이다? 자, 내가 지금 현재 기존 예전 스위치 튀김기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청소할 때 이 사항들을 한번 잘 기록해 두시고 튀길 때 그 과정을 나는 소리,
그 다음에 튀김이 튀기는 튀김 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글로서 잘 정리해 놓습니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 기억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대부분 희석돼요. 이게 사람이 손을 놓고 만약 여러분들 튀기다가 한 3일만 안 튀겨도 사실은 그 기억이 거의 대부분 사라져요. 그 감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표현력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계속 기억 속에 남으려면 정확하게 기록 속에 남아야 됩니다. 미시한 움직임, 그날 그 주방 온도, 그 다음에 주방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냄새 이런 것조차도 미시하게 좀 적어봐라. 자, 그걸 적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여러분 그 본부에나 매장에 이제 배치가 되죠. 그러고 나서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한 번 더 컨텐츠를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가 다른 기억을 이게 정확하게 기록에 남겼을 때 여러분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내가 그때 했을 때 그 느낌과 새로운 컨텐츠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전혀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과거의 기록을 안 남겨놓으면 컨텐츠와 과거의 우리 수식팅기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굉장히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건 맞지만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 조선이 고구려나 신라보다 위대한 것은요, 기록물 때문에 그래요. 자, 조선이 고구려, 고려, 백제보다 위대한 것보다 기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큰 결과를 만들 거잖아요. 만들지만 이런 과거에 대한 기록들을 글로서 남겨놓지 않으면 시간 속에서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정말 멋있는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이게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하네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내가 좀 아주 섬세하게 그걸 다 챙겼다면 그런 내용들을, 그런 감성들을, 그런 경험들을 잘 기록해 두었다면 새로운 튕기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야, 완전 차원이 다르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나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냥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어떤 계기를 통해 감동을 받았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감동을 10배로 확장하라 그랬잖아요. 이해가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똑같아요. 요만한 감동을 줬지만 그걸 뭐다? 나는 저분에게 이만한 감동을 줬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라. 이게 왜 중요하죠? 상대가 그걸 느꼈든 안 느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서비스를 해줬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상대는 미시하게 느꼈지만 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요만한 감동을 받았지만 나는 이따만한 감동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나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내 혼자 기분 좋은 거야. 고객은 별로 반응.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연예 교수로 좀 말씀드릴까요?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가씨는 하나도 반응이 없어. 나에 대한 매력이 1도 없어.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오늘 전에 집에 와서 쟤가 내한테 뿅 갔다. 이렇게 착각이죠? 자, 착각인데 다음날 갔다. 그 아가씨의 태도가 어떻다? 진짜 저한테 뿅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미션을 갖고 나갔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뿅 갔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더 이풍당당, 더 멋있고 자신감. 여자는 뭐에 넘어간다? 남자의 보대, 자신감에 넘어간다. 맞아요. 고스예요, 고스. 자, 여성 두 분 맞아요. 맞아요. 남자의 보대, 자신감에 넘어간다. 저 인간이 뭔가를 하겠네. 지금은 거지인데, 지금은 고학생이고, 지금은 절절거리고 있는데 뭐다? 저 자신감이면 우리 엄마도 인정하겠다. 우리 아빠도 인정하겠다. 맞아요. 자, 이게 뭐냐면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인 겁니다. 남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나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오늘 나한테 뿅 갔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착각하자. 자, 또한 그가 나에게 보여준 그 친절, 조그마한 친절을 나는 어떻게 보자? 크게. 엄청난 호수처럼 크게 보자. 감동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뭐 더 사랑해 주는 것밖에 더 있나요? 이해가나요? 이걸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사는 방법 같아.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좀 더 설레이고 내가 좀 더 흥분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미시하고 조그마한 거라도 크게 확장하는 거.
이거는 망고 내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뭐 상대적이지 않죠. 상대가 물어 생각은 관계없어. 내가 감동을 크게 받았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해가 나요? 오늘 떡을 먹었는데 정은석 본부장님은 별로 감흥이 없어. 그냥 배를 채운 거야. 근데 저는 뭐다? 저 임선미 우리 그 대리점 사장님과 이한영 사장님이 이 떡을 사기 위해서 새벽에 아침에 그 떡집을 간 그 모습, 그리고 그 주인하고 이야기한 모습,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 떡을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심려 깊게 고려했을까. 나를 하나하나 디스하게 제일 올리고. 이해가시죠? 이런 것이 감동인 거예요. 어차피 느끼는 거,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내가 느낀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감동은 키워라. 그래야 설레인다. 이해갑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자양분을 줘야 돼요. 남하고 자꾸 의식하지 말고 남이야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나만 더 기쁜 거야. 나만 더 행복하면 돼. 맞아요. 그 에너지로 나는 만다. 융단 폭격을 하겠다. 오늘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해갑니까? 싸그리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양분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내가 자양분이 없는데 가서 뭐 할 겁니까? 가서 문도 못 두드리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갈 힘이 어디서 나온다? 아까 셀프 모티베이션. 오늘 받은 이런 감동, 임선미 사장님이나 이한용 사장님한테 받은 이 감동으로 뭐다? 나는 오늘을 훌륭하게 업무를 과업을 수행하겠다. 이해갑니까? 자, 서술의 착각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셀프 모티베이션은 중요하다.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지금 안해한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상이 완전히 바뀔 만한 우리는 제품을 지금 만났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소나타를 만들겠는데 우리가 뭐가 만들었다? 롤스로이스가 만들었는데 이 롤스로이스를 만들 내 품격과 자세를 아직 못 갖추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재무설계를 할 때입니다. 재무설계를 하면 재무설계 최고 권위자가 CFP라고 해요.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우리나라의 라이센스가 미국 라이센스예요. 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합니다. 흉내 내고 보험을 팔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다? 금융상품 하나도 못 팔아도 상담 피를 받고 그를 진짜 의사처럼 금융 진단을 해주겠다라는 전문가들이란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막 스스로가 매몰됩니다. 누구의 유혹을 받죠? 자, 정직하게 컨설팅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중에서 말만 컨설팅이고 결국은 마지막 상담보다 보험을 끌어내거나 이런 금융상품을 끌어내서 수당을 어마무시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정통 재무설계사는 부러워한다 안 한다? 부러워한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가? 헷갈리기 시작하게. 이해가 나요? 진짜 이렇게 가야 되나? 돈 버는데 지금 돈 되는데 저자는 돈이 되는데 나는 진짜 정통으로 고객을 위한 컨설팅 한다라고 하면서 금융상품 하나도 못 익히고 있고 기껏 요만한 상담료 하나 가지고 뭐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때 나의 망가짐은 어떻다? 온갖 혼란이 옵니다. 고객을 위한 이 컨설팅이 과연 맞는가? 지금 당장 뭔가 금융상품을 팔아서 내가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갈등할까 안 할까요? 갈등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류들한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때 선택한 거는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미국의 CFP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우리는 매일 모니터링했다. 자, 미국의 CFP들은 어떻게 한다? 미국의 CFP들은요, 사무실이 변호사 사무실 같은 사무실을 내놓고 자기 밑에 직원들을 한 20명씩 데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뭐 회계사나 세무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 같이 되어 있어요. 누가 있다? 거기에 보험 최고 베테랑, 정권 최고 베테랑, 부동산 최고 베테랑, 그 다음에 법무 최고 베테랑, 이런 사람을 두고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 사람들이 뭐다? 스페셜리스트. 이 사람은 제너럴리스트. 재무설계사라는 그 자부심과 그 당당함이 진짜 하늘을 뚫을 정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다? 완벽하게 자기 수입의 100%가 뭐다? 상담 컨설팅 피입니다. 금융피는 1원도 못 가져가요. 법적으로 미국의 CFP는 금융상품을 수취 못하게 돼 있어요. 금융상품을 수취하는 순간 라이센스가 깨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only one, 고객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밥그릇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이게 완벽하게 문화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걸 미국을 계속 보고 있어요. 미국의 CFP들의 활동, 컨설팅 스타일을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릴 일이 없어요. 왜?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컨설팅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되고 수많은 조직들, 수많은 유능한 스페셜리스트를 데리고 운영할 수 있는 뭐다? 진짜 하나밖에 없는 전문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는데 그러한 완벽한 구조의 미국 시장을 보지 않고 한국 시장을 딱 보고 놓으면 한국 시장은 99%가 아류들이에요. 말만 재무 설계사지 뭐다? 전부 보험 팔고 있다고, 전부 금융상품 팔고 있어요. 그게 진짜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100% 흔들립니다. 그래서 난다? 명함만 CFP고 재무 설계사고 하는 일은 뭐다? FC고. 금융회사 챔피언이에요. 보험회사 챔피언이고. 이러니까 지탄받는 겁니다. 저 새끼 지금 가짜라고. 이해가나요? 그러면 내가 가짜가 돼야 됩니까? 진짜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세우고 나는 금융피를 안 받겠다. 나도 똑같이 미국의 CFP처럼 한다? 상담피만 받겠다 해서 고객만 집중하니까 어떻게 된다?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컨설팅 피로 한 사람당 5천만 원 1억씩 받았어요. 그것도 매년 갱신하면서. 이해가나요? 자, 이게 뭐의 차이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가 되면 뭐가 따른다?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가 따른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 자꾸 아류들한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그 신념을 완성하지 못하고 뭐다? 금융 상담료로 엄청나게 모집수당을 가져가는 아류들한테 계속 휘둘려 버린 겁니다. 내 신념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큰 시장을 봐라. 그럴 때는 뭐다? 원칙이 살아있는 시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신념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뭐란다?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을 살아있고 흔들리지 않았고 거기를 뭉궁하게 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그 유상이 세워진 겁니다. 그들도 우리나라의 CFP들처럼 흔들렸겠죠. 초기에는 흔들렸겠죠. 과연 이 컨설팅을 고객을 위한 컨설팅을 해야 될지 내 이익을 위한 금융상품을 팔아야 될지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갈등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뭘 지켰다? 원칙을 지켰고 정의를 지킨 거예요. 온리원 고객만 보자. 내가 지금 당장 굶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뭐다? 내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자 해서 미국의 CFP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 모든 CFP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경받는 CFP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걸 빗대어서 얘기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빗대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제가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은 서비스업이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완벽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입각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젊은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젊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도전식을 우리는 연료로 써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한용 사장님처럼 가볍게 인사하는 법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과묵하고 엄중하고 엄격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해가나요? 좀 가볍게 통통 튀자. 이해가시죠? 가볍게 좀 놀자. 인사하자. 왜? 그들이 좋아하거든. 그 20, 30대들이 좋아하는 컨셉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나의 나이를 잊어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과연 의사 왕진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세요. 자, 지금까지의 우리의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였어요. 자, 튀김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였어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퀀텀 튀김기는 뭐다? 의사가 간호사를 데리고 가방을 들고 지방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객님 아니죠 환자분 몸 좀 어때요? 라고 하는 뭐다? 의사 왕진이 되어야 된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다? 서비스